카이산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걸산주입니다. 어마무시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1.3% 올랐는데 오늘은 2.4% 올랐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어제 외국인화 기관이 1조 5천억을 샀고 그걸 그대로 개인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한 종목 모여가지고 오늘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개인의 선택이 옳은가 하는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네, 외인이 이제 좀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오늘만 1조 샀습니다. 그러니까 빈 주머니거든 지금. 개인들 고생을 많이 해서 질려가지고 파는 거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견딜 때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수출 도는 거 봐서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내다 파는 게 좀 안타깝네. 네. 네. 수출도 진짜 이제 도는 것 같아요. 이제 도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돌았는데 나 너무 안타깝네. 우리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구독자들은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뭐 어떤 주식이든 오랫동안 이렇게 물려 있거나 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그 순간에 가장 매도 욕구가 치솟잖아요. 그렇죠. 가장 매도하고 싶고 이때까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네.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데 잘 됐다, 본전 왔다 이러고 그렇지. 터는 본전 경우가 많은 것 심리, 같고. 네, 본전 심리 강하게 네. 작동할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막 하루에 막 5%씩 오르고 막 3%씩 오르고 이런 날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른 날은 이제 조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로는 네. 물론 삼성전자의 한 반 조금 안 되는 규모이지만 18%나 오르는데 아니 하이닉스는 그래도 18% 올랐죠. 올라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뭔가 지금 시장이 잘 모르고 있는 거라든가 아직 뭐랄까 경색된 것이 마음이 안 풀려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나라 기가 막히게 10일마다 수출입 현황 발표하잖아요. 네. 지금 지난번 10일까지는 증가가 한 30% 됐는데 지금 20일 누적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가 46.5% 증가해요. 근데 온기로 이제 30일까지 다 채워져 3월달에 어떻게 될 건지 하는데 지난달에도 17년 10월 이후로 최고로 높았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30%에서 지금 40%로 올라갔으니까 10일 더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2달 연속 지금 확실히 도는 건데, 그죠? 확실히 도는 건데, 네. 안타깝네요. 선박은 370% 증가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이 아주 뜨거웠는데 반도체가 거의 뒤덮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밸류업이 뒤덮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업종 상위를 보면은 보험이 1등했고요. 삼성화재는 8%대 상승했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동양생명 5%대, 하나손보, 현대해상, 하나생명, DB손보 2, 3%씩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가 2등이었는데요. 하이닉스가 8.6% 상승. 엄청납니다. 네, 삼성전자가 3% 상승. 다른 반도체들 다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변압기도 좋았습니다. 오늘 21일이라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변압기 역시나 잘 나왔더라고요. 네. 네,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가 7, 8%씩 상승을 했고요. 효성중공업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금융업종이 3위였는데 이땐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SK스퀘어, 코오롱, CJ, LS,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들 다 많이 올랐고요. 네. 유통업체에서도 삼성물산, 신세계인터, 힐라홀딩스 이런 회사들 올랐고 전기 가스 업종에서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이런 저피 BR주들 네. 상승했습니다. 오른 거 보면은 다 반도체, 저피 BR 네. 거기가 다 포진돼 있습니다. 네네. 우수장비 섹터가 6등이었는데 현대차 우선주 삼형제가 5%대씩 다 상승을 했고 예. 현대차도 4.5% 올랐는데 기아가 0%입니다. 기아는 이제 밸류업이 끝난 종목이라서 그런지 오늘 외국인이 팔더라고요. 밸류업 다 사는 장에서 기아는 팔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증권 자동차가 좀 빠져요. 지금 전년 대비 7.7% 20일까지는 빠졌습니다. 네, 워낙 좋았으니까. 수출이. 네. 네, 그리고 음식료와 비금속 광물이 제일 하락률 1, 2등 했는데 업종으로는 안 빠졌습니다. 네. 워낙 장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FOMC 결과가 나왔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1, 2월 달에 물가 지표가 사실 예상치를 0.1%포인트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조금 금리 인하 속도나 이게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좀 우려가 많았었고 FOMC 때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완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3회 유지하기로 했고요. 파월의 발언에서는 이제 1, 2월 물가 지표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끄집어내지는 않았다. 2% 목표 수준은 계속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은 크게
네, 많이 10년, 떨어지진 30년물 장기물은 그냥 별로 안 떨어졌고 2년, 5년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으로 18% 지금 상승을 네. 했는데요. 매출과 이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EPS 이 주당 순이익 모두 컨센을 상회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다. 그 가이던스도 상회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EPS는 사실 컨센이 마이너스 0.24불이었어요. 적자 컨센이었는데 플러스 0.45불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좀 많이 잘 나왔어요. 가이던스가 그거 아닌가? 아니요. 이번 네. 실적이 분기 네. 실적이 네. 가이던스는 0.2불 예상을 하고 있는데 0.45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실적이랑 조금 이상해요. 이번이 0.45인데 다음이 0.45일 리가 없었어. 약간 데이터가 예. 그런가요? 예, 네, 예, 한 번 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이 0.45는 맞거든요. 근데 이번이 0.45일 리가 없지.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아마 봤을 그럴 것 수도 있겠네요. 같아요. 네. 네, 한번 네.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네. 핵심적인 코멘트 중에는 이제 메모리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가격 인상을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좀 많이 들렸던 소식인데 마이크론에서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D램과 SSD 가격이 24년에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25년도에는 기록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좋은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재고는 상반기에 대부분 정상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PC나 스마트폰 쪽에서는 특히 시장 회복을 예상한 매수가 주문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HBM 관련된 코멘트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죠. 네. HBM3E 요거 양산과 매출 인식은 2분기에 시작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대량 출하는 뭐 개시된 상태고 12단 양산은 25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HBM3 제품이 경쟁사 대비해서 전력 소비가 30% 낮다라는 피드백을 확인했다는 소식도 좀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했던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마이크론이 그 엔비디아 향으로 HBM 납품 뭐 퀄 통과는 했는데 네. 비중이 아주 미미해가지고 큰 기대했나요? 이게 큰 기대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제 컨퍼런스 콜 보고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상화, 재고 정상화의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인데 순서가 거꾸로 갔어요. 얘네가 제일 3등 업체가 제일 많이 오르고 2등 업체가 두 번째로 오르고 1등 업체는 제일 안 오르고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1번은 AI가 묻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일단 우선입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삼성은 아무것도 묻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못 묻고 있죠. 네. 살짝 그 어제 젠슨 왕이 묻혀주려고 발언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제 슬프더라고요. 왜요? 밸류업이고 뭐고 정부에서 온갖 발표를 해도 먹히지 않던 게 젠슨 왕이 그 형 괜찮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네네네. 막 오르잖아요. 5% 그렇죠. 넘게 오르고 그렇습니다. 네. 네. 확실히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고 봐야 되나 봐요. 옛날에는 많이 유명해지셨잖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뭐만 하면 뭐 도지코인 얘기만 언급만 하면 막 그거 막 급등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번에 젠슨 왕이 삼성 언급한 것도 그게 아닌가. 모두가 삼성을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있는데 젠슨 왕이 저기도 한번 봐주자 하니까 그냥 글로 다 쏠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분은 역시나 매진 다 됐고요. 25년도도 대부분 매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5년도 HBM의 시장 점유율이 D램의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마이크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자신감을 좀 내비친 표현이 아닌가. 연애 생산 수율이 그렇게 될까 좀 신기하네요. 과연? 네, 과연입니다. 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의 점유율이 그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거다라는 자신감에 비롯된 좀 발언이다 보니까 좀 발언 센데? 네.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도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HBM 캐파 확대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업계 전반에 레거시 D램 캐파가 좀 축소가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HBM 많이 생산하면 다른 쪽 많이 생산 못하니까 그게 이제 일반 D램의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HBM 밸류체인도 뭐 상승은 했지만 네. 최근에 보면은 일반 전공정 업체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3% 상승했고요. 어제 5.6% 올랐으니까 이틀 동안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반도체 뭐 잘 나왔는데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잘 나온 분야가 이제 D램, 블랭크 마스크, 여기는 SNS 태기 하고요.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동일 세미케미 하죠. 네. 솔더볼, 여기는 덕산 하이메탈이 하고 검사 장비, 뭐 세척 장비, CMP 장비
이런 종류들의 수출이 좀 월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네. 좀 작년 대비 좀 큰 폭의 YOY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류들 생산하는 회사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이 16%대 상승을 했고, 엄청나게 PSK가 올랐습니다. 거의 10% 상승, 네. KC텍 11% 상승, 뭐 SNS텍 4% 상승 이렇게 많이 상승했고, 기타 이제 반도체 제외하고는 이제 변압기가 수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뭐 7, 8%씩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라면도 사실 잘 나왔는데 예. 그동안 워낙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오다가 이번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네. 고점 수준으로 이제 잘 나왔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삼양식품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톡신도 잘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된 세제 혜택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네. 밸류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진지하게 좀 보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네. 외국인들의 시선은 어땠는지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지역 펀드 매니저 119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네. 국가별 선호도를 보니까 일본이 국가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46% 가장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 대만, 필리핀, 그다음 한국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선호도가 이제 별로 이렇게 증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별로 이게 외국인 선호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한국만 봤을 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일본처럼 강하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한 5%밖에 응답이 없었고요. 네. 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게 56%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게 13%. 네. 네. 그럼 정말 나머지 25%는 어디 갔어? 26%는 이제 모르겠다. 네, 체크를 했고요. 와, 그럼 아니라는 얘기네요. 모르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밸류업 기대된다라고 답한 게 5%.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안 한 것보단 낫지. 그게 한 절반 정도 차지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예견이 됐었던 게 지난번에 2월 달에 처음 밸류업 초안 발표를 했을 때는 네. 많이 부족했잖아요. 제일 많이 이제 제기가 됐던 문제가 당근도 없고 책찍도 없다. 네, 네. 예, 당근은 이제 세제 혜택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하고 아니면 뭐 그 뭐죠? 그 증여세, 네. 상증세 같은 거 이제 개편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당근이 없으면 채찍이라도 있어야지 네. 이제 할 텐데 채찍도 사실 없었습니다. 뭐 강제성도 없었고 뭐 PBR 1배 유지 안 하면 뭐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3월 7일부터 이 밸류업 자문단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9일날 간담회에서 세제 혜택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게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 네. 네, 이전 사업년도보다 더 많이 한 초과분에 대해서 네. 일정 수준 뭐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올해 4월달에 배당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배당 추이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너무 많이 또 막 퍼다 주면 안 되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5월 중에 아마 확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 두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거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2천만 원까지만 15.4% 네.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넘어가면 내 종합소득이 합산해가지고 제일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10억 이상 구간에서는 49.5%까지 엄청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배당을 안 하는 이유도 대주주는 나는 연봉 많으니까 아니, 배당 연봉이 받으면- 많은 게 아니라 저 배당 소득 자체가 사이즈가 커서 그 자체로 종합과세 때려 맞아요. 그렇죠. 배당 사이즈가 크죠. 매덕 그렇죠. 되니까 매덕이 되니까 그 소득 구간 상관없어. 그렇죠. 네, 소득과는 네. 상관없죠. 예, 예, 예. 배당만 2천만 원 넘게 받으니까. 예, 2천만 원이 아니고 그 2천만 원도 단계별로 있으니까 몇 억을 받으니까. 그렇죠. 대주 중에 뭐 몇 억씩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예. 50% 이제 토해내기 너무 많으니까 네. 좀 배당이 좀 소극적이었는데 요거를 이제는 분리과세 말고 금융과세로 때려야 돼. 그게 맞아. 분리과세는 너무 혜택이 많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때려야 됩니다. 이거를. 아니 그냥 금투세. 그러니까 따로 떼가지고 금투세가 이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금투세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 금투세가 도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입 안 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수 5천 가고 금투세 도입하자. 오케이 콜. 지수 5천이 먼저인가요? 금투세 도입이 먼저인가요? 가는 과정에서 한 3,500, 4,000쯤 가면 사람들이 세금 좀 거둘게. 그래, 알았어, 갖고 가. 이렇게 안 될까요? 소득 있는데 세금 있지.
뭐 세금 낼 의향이 있어. 근데 정상화만 해. 저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저 아직 슈퍼개미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의 뭐 바람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배당은 지금 형태로는 조금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끌어내기는 좀 역부족이니까 네. 따로 떼서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이슈 중에 오늘 키움증권에서 은행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ELS 배상 문제 때문에 이 네. 주주환원에 뭔가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배상을 일단 ELS 배상을 한 40% 정도 배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KB가 1조 원 배상하고 신한이 3,500억, 하나금융이 2,0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B금융은 이제 제일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의 타격이냐? 24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4.6%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지만 이 4.6% 감소한다고 주주환원 정책을 좌우할 정도다? 그건 아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랑 하나금융은 배상금을 반영을 하더라도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5.2%, 3.9%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사실 주주환원율이 더 올해보다는 23년보다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KB가 한 38% 정도 주주환원율이 이뤄졌고 신한이 34% 정도 이루어졌는데 둘 다 올해는 뭐 한 50% 정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을 산정을 한 겁니다.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의 하락 없이 주주환원율 50%가 가능하다라고 달성을 한 건데 지금 23년 말 보통 자본 비율 CET1이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거든요. 그걸 보면 KB금융이 13.58, 신한이 13.13, 하나는 13.22. 이게 13%가 넘어가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24년에는 KB가 13.58, 23년이랑 똑같죠. 그리고 신한은 13.2, 23년보다 조금 늘어나고요. 하나는 13.25. 마찬가지로 23년보다는 조금 늘어납니다. 네. 이게 주주환원율 50%를 가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ET1 비율이 안정적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ELS 배상금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돈을 워낙 많이 벌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여전히 은행업종은 싸다. PBR 0.37배밖에 안 된다. 네, 물론 어제 기준이고요. 네. 네. 그래서 목표가를 전체적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KB 9% 상향, 신한은 14% 상향, 하나금융 14% 상향, 다 일제히 상향을 시켜서 오늘 뭐 금융지주도 막 4%대, 3%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보험, 증권, 지주 다 많이 밸류업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CJ 올리브영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 네. 네, 비상장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상장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씩 이제 CJ 주가를 조금 네.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네. 한동안 이제 상장이 지연되면서 그 기대감이 없었다가 네. 작년도 실적이 엄청 점프업했더라고요. 22년도에 순이익이 21년도에 950억 나왔는데 22년도에 2천억으로 2배 뛰었고요. 2천억에서 23년도에는 3,500억으로 또 활짝 뛰었습니다. 네. 네, 거의 뭐 70% 이상 증가를 한 거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들 나오니까 올리브영이 다시 상장 기대감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상장이 지연됐던 이유는 제대로 된 높은 밸류를 못 받아서 네. 지연을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도 따라오다 보니까 다시 높은 밸류를 받을 걸로 좀 기대가 되나 봅니다. 네. 그래서 SK증권에서 CJ의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25%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오늘 CJ 대한통운이 네. 한 6.7% 떨어졌거든요. 이 알리익스프레스하고 원래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의 한 80%는 국내 유통되는 물량을 담당을 했었는데 네. 요거 계약을 연장하진 않고 다시 또 경쟁 입찰 하겠다라고 하면서 탈락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낙폭은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한 10%까지 좀 빠졌었거든요. 이때까지 이 물량 80% 정도는 대한통운이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한진 택배와 그리고 우체국이 좀 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다른 그 물류업체들 뭐 한진이랑 롯데 글로벌로지스들한테도 입찰 제한 요청서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도 한번 입찰해봐. 네네. 네. 이렇게 했고 만약에 이제 다른 데가 선정이 되면 대한통운이 탈락이 되면 물동량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우려가 좀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이 대한통운이 그대로 계약을 또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하락을 미래에셋증권은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렇게 경쟁 입찰을 또 계속 하고 하는 게 단가를 내리려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의도가 있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더라도 단가가 좀 낮아지면 그래도 택배 사업 마진은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택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마진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략 작년도에 이제 이 CJ대한통운이 한 6%대 정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6%면 엄청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의 마진 축소 또는 조금의 매출 하락만 있어도 영업이익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유지가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마지막으로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와서요. 뭐 상패 기로에 놓였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SBS가 또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의견 거절을 줬냐 회계법인에서 보니까 계속 기업 불확실성 이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리고 주요 감사 절차가 좀 제약 사항이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뭐 회계 법인 입장에서는 뭐 대여금이나 PF 보증 금액 이런 금액에 있어서 아직 뭐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도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 확정이 어렵다. 그리고 워크아웃에 따른 뭐 개선 계획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계속 기업 가정이 불확실하다. 네. 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지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태영건설 측에서는 이의 신청을 해서 뭐 상패 이유를 해소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 동안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네, 계속 이렇게 태영건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올수록 이 SBS를 결국에는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아, 네. 여기 그 최근에 그 슈퍼게이밍 하면 투자하지 않았어요? SBS예요? 아니, 태영. 아 태영이요? 네.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한 것 같은데. 다울투자증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다울인가? 누가? 네. 좀 어려울 때 왕창 누가 투자를 했었는데. 김기수 슈퍼게임 씨. 그거 저 김기수 씨. 다울이었나요? 네. 아, 네. 그 다울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번에 주총에서 그래서 대결을 했죠. 근데 이제 슈퍼게임이 졌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오늘 굉장히 좀 소식들이 많아서 아. 빨리 전달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네. 내일은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쪽집게님이 오랜만에 또 네. 아, 인사를 기분 드리겠습니다. 싱글벙글 하겠네, 이제. 요즘 이 쪽집게 이제 반도체 비중이 좀 높잖아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싱글벙글 하겠어. 네. 저번 주에 근데 엄청 혼나시더라고요, 쪽집게님한테. 저요? 네. 아무. 일일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혼나시더라고요. 참. 본인이 내 입장 대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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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상황이 좋으실 텐데 이렇게 뭐 별로 티는 안 내시더라고요. 조용히 그냥 있습니다. 네. 포커페이스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내일 다시 네. 인사드리고 내일은 안 혼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